안녕하십니까, 테리입니다. 사와디캅.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아나폼에 나왔고, 이번에는 한국으로 혼자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에 먼저 돌아가서 또 열심히 총알 모아서 또 뭐 태국이든 한국이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또 여행하는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번 여행 일주일간 태국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일주일간 머물면서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최근 또 이제 환율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원래 맨 처음에 작년 초죠, 25년 초에 40원 깨지면서 40원이 넘어가면서 와, 환율 진짜 안 좋아졌다라고 그랬었는데, 25년 말에 거의 50원에 가까운 한 49원인가 48원까지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거의 50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환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환율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면은 50원도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환율이 요즘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태국 여행 일주일간 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이게 현지에서 썼을 때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막상 이거를 환전 계산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와닿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약간 평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항공권하고 숙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숙소하고 항공권 준비하는데, 와이프는 이제 돌아가는 티켓이 없으니까 편도 티켓만 구매를 했고, 저는 왕복 티켓을 나눠서 구매를 했었어 가지고, 이게 저 혼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만원 정도? 그 정도 시세라고, 평균적으로 한 4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가 항공을 이용했을 때. 예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비싸진 금액이죠. 요것도 한 20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태국 여행이 사실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보통 저는 아고다를 이용해서 호텔을 잡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왜냐하면 룸클린 서비스하고 타올을 바꿔주는 거, 이게 상당히 편하잖아요. 호텔 같은 경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직접 빨래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청소도 직접 해야 되고, 쓰레기도 직접 버려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호텔을 많이 잡아서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조금 저렴한 방을 하나 찾아가지고 일주일에 약 4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했고요. 호텔 같은 경우 이번에 뭐 시기가 시기이기도 했고, 좀 비싼 시즌에 제가 왔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평균적으로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였었어 가지고, 일단은 티켓팅을 먼저 하고, 뒤에 뭐 택시나 생활 관련된 비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은 항상 뭐든지 다 끝자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 같네요. 인천공항에서도 제일 끝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야기를 좀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자면, 택시비가 소위 말하는 이제 피크 타임이라고 하죠. 출퇴근 시간대,
이때 택시비가 상당히 비싸지더라고요. 뭐 물론 막히는 것 때문에도 있는데, 이번에 볼트가 안 잡혀가지고 공항에 올 때 그랩을 이용해서 공항에 왔는데 550바트 나왔습니다. 제가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방짝으로 갔을 때는 한 300바트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 200바트 정도, 거의 만원 돈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 좀 넘어가고 나면은 택시비가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150에서 200바트 내외. 저는 이번에는 방콕 중심부 쪽으로는 들어갈 일이 없었어 가지고 딱히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었기는 한데, 제가 체크해 봤을 때 방짝에서 그때 시암 파라곤 있는 쪽이죠, MBK 센터 있는 데까지 찍어봤을 때 한 200바트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00에서 250바트 정도. 만약에 혼자 여행을 오시거나 아니면 두 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실 계획이다 라고 하시면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항상 제 영상에서 이제 교통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볼트를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방콕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가 안 잡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볼트가 안 잡히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랩을 같이 준비해 오시는 거를 항상 추천드리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어딜 가든 100바트 정도면은, 100바트 내외로 단거리면은 당연히 훨씬 더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시는 게 좀 편리하시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식비도 이제 현지 레스토랑들 있잖아요. 조금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1000바트 이상 나오니까 그냥 한번 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센츄리죠, 온문역에 있는 센츄리 무비플라자에 있는 스시로라는 식당에서 같이 이제 회전초밥을 먹었는데 3명이서 한 1800바트 정도, 2000바트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환율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한 8만원 정도가 돼버려가지고 식당에서 먹는 거는 지출이 상당히 클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방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자주 가는 띠노이나 아니면은 MK죠. MK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태국 내에서도. 그런데 가셔도 기본 1000바트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고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 무카타 같은 경우도 한 인당 300바트 평균적으로 300바트에서 400바트가 평균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한 15,000원에서 2만원 가까이 이제 뷔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로컬 식당, 저처럼 로컬 음식 입에 잘 맞고 식당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이제 식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저희 콘도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식당에 가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메뉴당 한 60바트에서 100바트 사이, 노상에서 이제 음식 사서 이제 뭐 호텔이나 콘도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0에서 60바트 사이면은 메뉴 하나씩 이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식사를 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태국은 세븐일레븐이 참 잘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먹기 애매하다, 혼자이실 경우에는 세븐에서 그냥 다 해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식사하고, 오늘은 버거킹이 아니라 맥도날드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무튼 맛있게 먹고 마지막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국 여행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밤문화인데, 밤문화라고 해서 뭐 유흥 말고도 이제 술을 먹는 장소에 가게 되면은 사용할 지출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영상이 짧게 담았던 이제 생짠 같은 경우에도 레드라벨 하나 시키는데 한 1500바트? 1500바트 조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한데, 거기에 이제 뭐 믹서라고 하죠. 뭐 소다나 물, 콜라 이런 거 추가적으로 더 주문하고 안주 주문하고 하면은 금방 2-3천 바트가 나와버립니다. 이게 이제 로컬 펍인데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아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RC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클럽을 가게 된다면은 기본 3,000밭 이상 깔고 들어가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3,000밭에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00밭이 아니라 2,000밭을 거의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적은 금액이면은 큰 차이 없이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1000바트, 2000바트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단위가 만원씩 쭉쭉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계산해서 여행을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떨어지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전과 같은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짧게나마 이번 여행 관련해서 금액이 어떻게, 환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이제 태국 여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여행을 오면은 그래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 워낙 즐길 거리도 많고, 딱 태국에 도착했을 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마음의 편안함이 확 생기는 게, 한국에 있을 때 하고는 마음의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좋고, 예전에 한국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예전에 한국의 느낌을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태국 여행을 하는 것도 요즘 시기에가 비싸더라도 태국 여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태국 여행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환율이 비싸져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로컬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많이 알아두시면은 도움될 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방콕 중심에서만 이렇게 지내시기 보다, 요즘 방콕 중심부 아속이나 스쿰빗 쪽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런 쪽보다는 외곽이나 아니면은 요즘 치앙마이도 상당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고 이제 우돈탄이나 아니면 방콕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시나카린이나 아니면 빠툰타니, 요 정도만 나가도, 논타브리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만 나가도 로컬의 분위기를 확 느낄 수 있고, 로컬의 가격으로 재밌게 태국을 또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한국 돌아가서 열심히 이제 총알 준비해서 또 여행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จอกกันนะครับ